이번 파트는 물권법 세 번째 챕터 점유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 138쪽 들어가시면은 점유권하고 본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점유권, 그리고 점유를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본권 예는 소유권도 있고요.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그럼 잘 보시면 여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은 물권 형태의 본권이 되고요. 임차권 등은 채권 형태의 본권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단순화시켜 봅시다. 본권이라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점유권 아니면 본권으로 기억해 두실 것. 연습해 볼까요? 지상권은 본권이다 아니다, 본권이다가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점유권 아니니까. 지역권 본권이다, 점유권 아니니까. 전세권도 본권이다, 점유권이 아니니까. 유치권은 본권이다, 점유가 아니므로 본권이다. 저당권은 본권이다, 점유권이 아니니까. 임차권은 본권이다, 네, 당연히 점유권 아니므로 본권이다. 이렇게 해서 단순화 시켜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동시항변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그럼 또 항변권이 뭘까? 또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답을 찾아내셔야 되겠죠. 점유권 아니니까 본권이다. 이렇게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점유권과 본권의 관계를 보게 되면 보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 갑이 노트북을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본권 소유권도 있고요.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겠죠. 노트북을 을이 훔쳐갔다면 도둑놈은 소유권은 없겠지만 점유권은 있겠네요. 도둑 맞은 사람은 소유권은 있어도 점유권은 없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봅시다. 전세권자 A가 현재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그러면 본권인 전세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겠다. 임차인이 현재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본권인 임차권도 있고요.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 연습해 두세요. 점유권 아니면 본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판례 태도를 묻는 거니까 한 번쯤 들어보세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서 등기했는데 갑이 보전 등기를 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보전 등기는 뭐냐면 최초로 하는 등기가 보전 등기입니다. 그러면 보전 등기했다는 것은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거죠. 누구로부터 이어받는 게 아니고 최초로 보전 등기했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전 등기했다면 이전 양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전받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보전 등기는 양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받는다고 볼 수 없다. 이전 등기는 양도받은 것이니까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다. 32회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는 사실. 다음은 건물 소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토지가 있습니다. A가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해서 건물 토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는 토지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 그렇다면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 토지에 대한 점유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야기입니다. 비교되죠? 건물 소유자는 토지 점유자로 들어갈 수 있지만 건물 소유자가 아니면 점유가 토지에 대한 점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미등기 매수인을 한번 공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는 아닙니다.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 토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은 없지만, 건물 소유권은 없지만, 자, 사실상 처분권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파트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그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점유 보조자와 간접 점유자 관계 들어갑니다. 여기는 점유의 관념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일단 글자상 여기 보조자가 있네요. 그러면 점유자가 있고, 네, 점유자를 보조하는 자다 그런 뜻이고, 간접점유라는 것은 직접 점유를 전제로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가 있고 여기 직접 점유자가 일 것이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조자가 무엇인가?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지시를 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상점의 주인이 있고 알바생, 점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주인은 점유자가 되고 알바생, 점원은 점유 보조자에 해당한다. 은행 가면 출납기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돈을 뭐하고 있을까요? 네, 다루고 있습니다. 이 출납원은 보조자지 점유자는 아니라는 거죠.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조자는 글자 그대로 보조하는 겁니다. 점유자를 뭐한다? 보조하는 자이기 때문에 굳이 점유권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점유주를 위해서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상점의 주인이 있고 점원 알바생이 있는데 누가 와서 물건을 훔쳐갈 때 자,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가서 물건 훔치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구제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자는 점유권 없다, 자력구제권 있다. 그러면 점유권이 없다는 이것 가지고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 물청, 점보, 주체가 될 수가 없고요. 또 점보,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점유가 없으니까. 또 소유물 반환, 반환 뜻이 뭐예요? 점유를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방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여기서 온다. 그러면 지시를 내리는 점유자는 당연히 점유권도 있고요. 자력구제권도 있습니다. 그럼 점유권이 있으면 여기에 전부 다 반대죠. 점유권 있으니까 점보 행사할 수도 있고 점보 상대방 될 수도 있고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다음은 간접 점유입니다. 자, 지상권을 통해서 주인이 소유자입니다. 설정자, 빌려 쓰는 자. 전세권 통해서 자, 설정자가 있고 받은 자가 있습니다. 임대차, 임대인이 있고요. 사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다가 이 점유를 밑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직접 점유하는 자고 이 사람은 아직 현실적 점유는 하지 않지만 언젠간 반환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를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점유 매개 관계고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직접 점유자가 있고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접으로 점유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등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점유시켰다가 반환받을 수 있는 이런 자들을 우리는 간접 점유를 하지요. 여기서
이 점유 매관계 가지고 몇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다.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가 유효하면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반환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그 계약관계가 무효라 한다면 다시 반환받을 수 있죠. 따라서 이 매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지금 갑이 을을 통해서 임대차 하고요. 다시 을이 혹시 병한테 전대하게 되면 여기서는 갑이 간접점유자, 여기서는 을이 간접점유자. 따라서 이 점유 매관계는 2개 이상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점유 매개 관계에 있어서 직접 점유자, 이 매관계를 통한 이 직접 점유자들은 소유 의사가 없는 언제나 타주 점유자이다. 타주 점유는 소유 의사가 없는 것을 뜻한다.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타주 점유가 되기 때문에 혹시 20년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에서 나옵니다. 점유 취득 시효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 좀 어렵죠?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한 직접 점유자는 언제나 타주,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면 간접 점유 보겠습니다. 점유권 있죠. 그런데 자력 구제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하세요. 기본이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 없다, 자력 구제권 있다. 간접 점유는 점유권은 있는데 자력 구제권은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점유권 있으면요, 전보 행사할 수 있고, 전보 상대방이 될 수 있고, 반환, 점유내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점유자는요, 점유권도 있고요, 자력 구제권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 이 점유할 권리가 바로 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대표가 소유권이죠. 따라서 사실상 지배가 있게 되면 점유할 권리가 있든 없든 점유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 두 번째,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 토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죠. 그래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지문. 세 번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이전. 그러면 이전 받은 거니까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봐야 된다. 네, 맞는 지문이 됩니다. 보전 등기 그렇지 않습니다. 간접 점유자 딱 보는 순간 점유권 있다. 옳은 지문. 그런데 점유 보조자가 나오네요. 알바생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편의점 들어갈 때마다 알바생을 마음속에서 당신은 점유 보조자다. 점유권은 없지만 자력 구제권은 있어. 이렇게 한번 5번 정도만 마음속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보조자 자력 구제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다음은 점유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의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법 조문상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유의 태양. 이 태양이라는 것은 점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점유를 하고 계시면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 선의도 추정이 되고 평언도 추정이 되고 공연도 추정된다. 그러면
이때 소유사를 자주점유라고 해요. 자주점유. 그러면 반대는, 자주의 반대는 타주점유. 선의 반대는 당연히 악의. 평온의 반대는 폭력. 이렇게 폭력입니다. 공연의 반대는 은닉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대말이에요. 자주의 반대말은 타주, 선의 반대말은 악의, 평온의 반대말은 폭력, 공연의 반대말은 은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유리한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유사 자주점유도 추정되고, 선의도 추정되고, 평온도 추정되고, 공연도 추정한다. 그러면 이 조문을 분석하면은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 즉 추정되는 것들, 소유사 자주점유 추정, 선, 평공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문에 딱 하나 없는 게 뭘까? 여기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게 뭐냐면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추정되죠. 그래서 추정되면 입증 면제,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 그래서 이 조문의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니고 점유의 모습 다 추정되는데 딱 하나 없는 것. 그게 바로 뭐다? 무과실은 추정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한다는 거. 요걸 잘 기억할 것. 이게 판례 태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소유사 가지고 한번 놀아봅시다. 소유사 자주점유라고 하죠. 그래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의사가 있으면 자주, 그렇지 않으면 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자주와 타주를 판단 기준은 뭘까요? 점유자 내심 의사, 주관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결정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을한테 임대차 했으면 임차인은 차임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빌려간 거죠. 따라서 임차인은 절대 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은 영원한 타주점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런 타주는 절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구별 실익의 가장 대표는 소유사가 있는 자주는 취득시효 가능성이 들어가지만 타주는 절대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취득시효가 뭐냐고요? 잠깐 풀어볼게요. 갑이 등기된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을이 들어오죠. 점유를 합니다. 점유해서 혹시 20년 지나게 됐죠. 그럼 을은 주장할 겁니다. 나는 소유사가 있었다, 평온했다, 공연했다. 그러면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 면제니까 갑이 여기서 벗어나려면 을에 소유사가 없었다, 평온하지 아니했다, 공연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입증해야지 이쪽에 취득시효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증 못하면 소평공해서 이 사람이 가서 등기 치게 되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타주점유 대표 임차인이라 한다면 절대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키워드가 바로 뭐다? 소유의 의사. 그 다음에 자주점유의 추정. 방금 전에 소유사가 추정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소유사가 추정되므로 입증 책임 면제라는 얘기죠. 다음 자주, 타주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주로 평가되는 경우는 매수인의 점유, 도둑놈의 점유, 매수해서 점유했을 때 매매가 무효를 모르고 있는 점유. 4번을 한번 잘 기억하세요. 인접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하는 점유는 자주. 그럼 타주를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타주로 들어갔을 때 1번 지상권자, 전세권,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 또 분묘기지권,
그다음에 명의수탁자, 여러분들 혹시 이전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하더라도 이 수탁자 점유는 타주로 본다는 얘기죠. 네 번째 거, 대상 토지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불허된 점유는 타주.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이 4번과 이 4번을 한번 비교해 둘 것. 왜 비교할까요? 위에 4번은 자주 소유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혹시 20년 점유하게 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점유 취득시효 인정될 가능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타주로 평가받게 되면 절대 점유 취득시효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점유자가 매매 또는 증여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주점유를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주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이게 자주 나옵니다. 판례 태도. 두 번째는 악의 무단 점유가 나오면, 그냥 보세요. 그냥 무단 점유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뭐다? 자주 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두 가지 판례 기억하시고, 다음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면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쇠의사로 점유 또는 점유시킨 자에게 쇠의사가 있음을 표시했을 때 타주가 자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타주점유자 임차인께서 임차 목적물을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권한이죠. 매수해서 점유하면 자주점유로 전환됩니다. 자, 그런데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 쳤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자주점유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타주로 본다는 얘기죠. 새로운 권한이 아니거든요. 수사 표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타주점유자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기하더라도 자주점유가 아닌데 여기에 관리대장에 등기하더라도 자주점유로 전환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은 판례 태도니까 자꾸 눈도장 찍어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시면 돼요. 다음,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경우 몇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인도 의무를 지고 있다. 자, 경매가 됐어. 등기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 인도 의무가 발생하죠.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인은 인도할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자주에서 소유세가 없는 타주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있고요. 서류 위조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소유권 없습니다. 다시 선의한뜻 넘겨도 폭탄. 자, 명의신탁, 의사표시 비통 아니면 전부 다 폭탄. 따라서 아무리 선의할지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 보자는 얘기죠. 이때 이제 패소 판결 확정 후 타주 점유로의 전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이 선의 제3자 소유권 없고 현재 점유자에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 등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유자 을이 패소 판결 받게 되면 패소 판결합니다. 을의 자주 점유는 타주 점유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란 얘기죠. 소송을 제기했을 때다, 패소할 때다. 그래서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 판결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자, 타, 패. 암호 코드입니다.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소책이 아니고 패소 판결, 자타패. 그런데 또 다른 소송입니다. 이건 거꾸로 점유자께서 소유자를 상대로 혹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좋은데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지가 패소한 경우죠. 이때 을의 자주 점유는 타주 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이건 어쩔 수 기억해야 합니다. 을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 점유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판례보다는 위에 판례를 좀 기억해 두는 것이 어떨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는 패소 판결하게 되면 점유자 을은 의무가 생겨요. 말소해줄 의무가 발생해요. 근데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패소하더라도 말소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자주점유로 본다는 이야기고, 두 가지 기억해 보고요. 다음,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입니다. 본권이 없는데 본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는 점유가 선의 점유.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는 악의 점유로 본다. 그러면 선의 악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까 법조문에 봤었습니다. 선의로 추정되죠. 조문에서 점유자는 소유 의사, 여기 선의, 평원, 공연, 추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의로 점유하다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요거는 조문에 있는 겁니다. 여기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 제기 시. 그래서 암호 코드로 합니다. 선악소. 선악소로 기억해 두실 것. 선악소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자타패도 있었죠. 함께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소 자타패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서류 위조, 소유권 없습니다. 제3자 소유권 없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이때 소유자께서 소제기합니다. 그래서 갑은 승소하고 을은 패소했을 때 시점을 보세요. 그러면 소제기로 소급해서 선의가 악의로 바뀌죠. 그 다음에 패소 판결하게 되면 패소 판결 확정 후 자주가 타주로 바뀌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두십니다.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제기. 그 다음에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 판결. 그래서 선악소 자타패.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제기에서 패소가 됐을 때 선악소 자타패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과실 있는 점유와 없는 점유 보겠습니다. 관련 조문. 이 조문을 보게 되면 무과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되지 않는 게 무과실이죠. 그럼 추정되지 않게 되면 입증 책임이 스스로한테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점유자는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고, 한번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실 때 무과실만 없으면 맞는 지문입니다. 점유자 땡땡땡땡 추정한다 했을 때 무과실만 없으면 맞는 지문. 동그라미 2번 자주 점유를 증명해야 된다. 아까 소유사 자주면은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 면제죠. 틀린 지문. 다음에 자주, 타주, 소유사 있다 없다는 점유자 내심, 주관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결정. 네 번째 거, 점유자 점유 권행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자주 점유 추정이 깨질까요? 네, 깨지지 않습니다. 틀린 질문이고요. 다섯 번째,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점유는 무주물 선점, 네, 소유 의사를 가지고 주인 없는 물건, 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따라서 자주 점유는 무주물 선점의 소유권 취득 요건이다가 되어야 됩니다.